지금 당장 당신의 손을 내려다 보십시오. 그 손가락 끝이 빛나는 평면 위를 스치듯 미끄러지는 그 순간, 당신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아마도 완벽한 매끄러움, 차가운 서늘함, 그리고 전혀 마찰이 없는 부드러움일 것입니다. 이는 강화 유리의 표면으로 우리 시대를 상징하는 물질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표면은 자연 세계에 거칠고 거칠며 생생한 실제로부터 당신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태아 시절 가장 먼저 형성되고 생을 마감할 때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인 촉각이 잔인하게 굶주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습관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는 생물학적 이주입니다. 인류가 한때 제작하고 흙의 습도를 느끼고 나무 껍질의 거칠기를 감지하던 손을 포기하고 대신 무감각한 평면 위에 단조로운 스와이프 제스처로 바꾼 과정입니다. 이 손의 진화 여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수백만 년 동안 우리의 초기 영장류 조상들로부터 손은 물질적 우주와 소통하는 최고의 도구였습니다. 각 지문의 무늬, 비교의 주렘 하나하나는 가혹한 자연 선택 과정에서 최적화된 결과로 물건을 쥐고 감지하는 능력을 극대화합니다. 우리의 조상이 불꽃돌을 질 때 그들은 단순히 물체를 쥔 것이 아닙니다. 그 무게, 질감, 온도, 날카로움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가 뇌로 전달되어 체성 감각 피질, 즉 촉각 처리를 담당하는 뇌 영역의 발달을 자극합니다. 물질 세계와의 복잡한 상호작용에서 오는 손의 피드백이 인류의 지능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우리는 노동하고 만지고 물질의 저함을 느끼는 손 덕분에 지능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진화 역사에서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는 평평한 세계로 자신을 던졌습니다. 하루 동안 자연 소재, 거친 나무, 돌, 나뭇잎, 동물털을 만지는 횟수를 세어보십시오. 플라스틱, 금속, 유리에 만지는 횟수와 비교하면 그 격차가 현대 감각 환경의 빈곤함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화려한 시각 신호로 뇌를 속이면서 존재의 가장 진실한 채널인 촉각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화면 위에서 털실 스웨터 사진을 스와이프할 때 눈은 털실을 보지만 손가락은 유리를 느낍니다. 이 시각과 촉각의 불일치가 인식의 모호함을 만들어내고 인식 환각이라는 상태를 유발하여 뇌가 실제와 가상을 구분하는 능력을 점차 상실하게 합니다. 이 단절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깊습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뇌의 신체 지도는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체 사용 방식에 따라 변합니다. 뇌의 체성 감각 지도에서 거대한 영역을 차지하는 손이 단일 평면 위에 반복적인 동작, 두드리기, 스와이프, 스크롤으로 제한되면 해당 뇌 영역이 위축되거나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촉각 민감도의 퇴화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때 물체 표면의 미세한 변화를 구분하던 손가락이 이제 진정한 섬세함을 요구하는 작업 앞에서 서툴러집니다. 우리는 시각의 거인이 되었으나 촉각의 난쟁이가 되었고 모든 것이 미끄러운 디지털 공간에서 떠다니며 붙잡을 점도 마찰도 없습니다. 여기서 마찰이라는 개념은 문자적 비유적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실제 세계에서 물질은 저항성을 가집니다. 조각상을 조각할 때 나무는 칼날에 저항하고 산을 오를 때 암벽은 피부를 긁습니다. 이 저항, 이 마찰이 당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의지와 인내를 단련합니다. 반대로 디지털 세계는 모든 마찰을 제거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부드럽고 즉각적이며 사용자 경험 무중단입니다. 손가락이 미끄러지면 컨텐츠가 나타나고 힘을 들이지 않으며 물리적 반대가 없습니다. 이는 어려움 앞에서 약한 뇌를 양산하고 즉각적 만족에 익숙해서 현실의 마찰을 요구하는 문제 앞에서 쉽게 포기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땀과 근육 피로로 측정되는 노력 대신 네트워크 대역폭으로 측정되는 실제의 물리적 성질과 연결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촉각 결핍은 피부 굶주림 또는 촉각 갈증이라는 심리 현상을 초래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생물로 사랑의 첫 언어는 말이 아니라 만짐입니다. 아이가 넘어질 때
어머니의 손길이 어떤 말보다 고통을 완화합니다. 연인들이 손을 잡을 때 그 손길은 수천 개의 문자 메시지보다 많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뒤의 생물학적 메커니즘은 옥시토신, 결속과 스트레스 감소 호르몬으로 직접적인 피부 접촉을 통해 강력하게 활성화됩니다. 화면 위에서 헤매는 손가락의 세계에서 우리는 하트 이모지, 가상 포옹을 보내나 몸은 차갑고 고독합니다. 스마트폰 화면은 결코 상대의 심장 박동에 따라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배터리 과부하로만 뜨거워집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역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인류가 연결된 적이 없었으나 실체적 만짐이 이렇게 결여된 적도 없습니다. 우리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추며 반구 너버 사람과 연결되나 엘리베이터에서 낯선 이의 어깨에 부딪히면 움츠러듭니다. 우리는 예기치 않은 물리적 접촉을 침범으로 두려워하나 수백만 알고리즘의 마음을 드러내는 데에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현대 생활의 과도한 위생화, 질병 공포, 디지털 소통의 편의가 공명하며 촉각을 잊힌 어둠의 구석으로 밀어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고치에 둘러싸인 생물이 되고 모든 충돌이 화면층으로 완충되어 안전하나 궁극적으로 고독합니다. 이 상실의 구조를 더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촉각이 쇠퇴하면 인간의 공감 능력도 침식됩니다. 자신의 물리적 고통을 느끼는 것과 타인의 정신적 고통을 느끼는 것 사이에 신경학적 연결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적게 만지고 적게 긁히고 삶의 무게와 거칠기를 적게 느끼면 동료의 운명 속 거칠음 앞에서 무감각해집니다. 화면을 통해 본 세계는 평평해진 세계로 전쟁, 빈곤, 재난이 오른손 엄지 아래 스치듯 지나가는 픽셀 색상일 뿐 피부에 자국을 남기지 않으므로 마음에서도 미끄러지듯 사라집니다. 촉각의 미끄러움이 양심의 미끄러움을 초래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시각 지배가 우리를 물질 세계의 수동적 관찰자로 바꿉니다. 만들기의 도구인 손이 이제 주로 선택하기로 쓰입니다. 우리는 점토를 빚지 않고 점토 필터를 선택합니다. 악기를 연주하지 않고 노래를 선택합니다. 창조에서 소비로의 전환이 실제 주인의식을 약화합니다. 나무를 심을 때 흙이 손가락 사이로 스며들고 뿌리가 피부에 달라붙고 습한 흙냄새가 스며들면 다감각적 기억이 깊게 새겨져 나는 이 생명을 창조했다는 느낌이 생깁니다. 그러나 게임에서 나무를 심을 때 검지로 유리를 가볍게 두드리면 냄새도 습기도 없고 성취감도 전자데이터처럼 증발합니다. 이 퇴화는 개인에 그치지 않고 문명 전체로 확산됩니다. 건축, 디자인, 예술이 물질성을 잃고 이미지성을 추구합니다. 유리로 둘러싼 초고층 건물은 하늘을 반사하나 만지면 차갑습니다. 미니멀하고 무균작인 인테리어입니다. 우리는 보기 위한 세계를 짓지 살고 느끼기 위한 세계를 짓지 않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단단한 플라스틱 장난감과 터치스크린으로 인해 정교한 감각체계 발달 기회를 빼앗깁니다. 교육 연구에 따르면 오늘날 아이들이 펜 쥐기, 신발끈 묶기, 섬세한 조작에 더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손이 실제 세계에서 충분히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완벽한 디지털 시민이 되나 생물학적 생물로는 결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 촉각, 햅틱 피드백 의존이 스며듭니다. 메시지 도착 시 가벼운 진동, 게임 컨트롤러의 힘 피드백은 물질 세계의 무한한 풍부함을 모방하려는 기술의 가난한 복제, 서툰 속임수입니다. 우리는 인공 진동을 생명의 맥박 대체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모터 진동도 장미꽃잎의 벨벳 같은 부드러움, 노인 아버지의 거칠고 신뢰로운 손을 재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은하수 같은 감각 스펙트럼을 몇 개의 인공별로 바꿉니다. 촉각의 단절은 자기 본체와의 단절입니다. 고대 명상과 영적 실천에서 신체 느끼기, 땅이 발바닥에 닿는 느낌, 공기가 피부에 스치는 느낌은 마음을 현재에 고정하는 중요한 닻입니다. 촉각이 가상 자극 과부하로 마비되면 그 닻을 잃습니다. 우리는 끝없는 생각의 흐름에 떠다니며
미래 불안이나 과거 고통에 사로잡히고 여기 이 물리적 몸에 있음을 잊습니다. 이 단절이 현대 심리 장애의 뿌리로 인간이 데이터 구름 사이에 떠다니는 유령처럼 느껴지며 존재하나 실제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실체적 만짐이 없는 세계에 지불하는 가장 큰 대가는 생물학적 기원의 망각입니다. 우리는 포유류로 따뜻함, 마찰, 무리의 포옹을 문자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지성과 정보의 순수한 존재로 진화하려 하나 번거로운 육체를 버립니다. 그러나 숨쉬고 심장 뛰는 한 만지고 만져지는 욕구가 타오르며 어떤 좋아요나 공유도 채울 수 없는 마음의 공백을 만듭니다. 이는 미끄러운 유리 사막을 헤매는 잃어버린 손가락의 고독, 환영 속 실제 오아시스를 찾는 것입니다. 밤이 내리고 화면의 푸른 빛이 당신 얼굴을 비추는 유일한 빛일 때 자문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세계를 진정 느껴본 때는 언제입니까? 유리 장벽 없이, 장갑 없이, 피부가 삶에 직접 닿았을 때, 그 답이 당신을 오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밤의 추위가 아니라 그러나는 진실의 추위로. 우리는 스스로 만든 편의에 갇힌 생물이 되고 매끄러움의 죄수, 우리 행성의 물질성에서 추방된 자입니다. 이는 손가락 끝에서 시작된 퇴화의 시작일 뿐 뇌의 깊은 구조와 영혼까지 침투합니다. 이 변화는 천체 충돌처럼 큰 폭발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대 석벽에 이끼가 피듯 조용히 조금씩 옵니다. 실제 세계에서 손을 떼고 빛나는 평면에 놓을 때 우리는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라 뇌의 지도를 다시 씁니다. 신경의학에서 피질외소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뇌가 신체를 보는 방식을 비유적으로 그린 것입니다. 이 생물학적 지도에서 손과 입이 거대한 영역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감각신경이 가장 밀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수백만 년 동안 손은 인류가 물질 우주와 소통하는 주요 안테나였습니다. 우리는 나무 껍질의 거칠기, 개울의 차가움, 돌의 무게, 동료 피부의 부드러움을 배웠습니다. 각 만짐은 필터 없는 원시 데이터로 중추신경계로 직송되어 실제 개념을 구축합니다. 그러나 이제 손 사용 방식을 보십시오. 무한한 물리적 질감, 거칠고 가시적이고 습하고 거칠, 이 단일 표면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강화 유리, 미끄럽고 매끄럽고 차갑고 무감각합니다. 열 손가락이 스와이프, 터치, 탭만 반복하면 뇌는 세계가 평평해졌다고 신호를 받습니다. 촉각의 섬세함을 처리하는 뇌 영역이 사용되지 않아 위축되며 생물학의 무자비한 법칙,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에 따릅니다. 우리는 손을 맹인화하며 정교한 탐구 도구에서 가상 버튼에 반응하는 조잡한 막대기로 만듭니다. 이 결과는 단순한 섬세함 상실을 넘어섭니다. 촉각은 물질 존재를 확인하는 유일한 감각입니다. 환각을 볼 수 있고 환청을 들을 수 있으나 환각을 만질 수 없습니다. 만짐은 우리를 땅에 고정하는 닫입니다. 만짐이 사라지면 진실 감각도 흔들립니다. 디지털 시대의 모든 것이 미끄러운 이유입니다. 뉴스가 지나가고 감정이 지나가고 관계가 손가락 사이 물처럼 흘러 아무것도 남지 않고 무게가 없습니다. 마찰 없는 세계에 살고 마찰이 없으면 아무것도 뿌리내리지 않습니다. 현대 고독의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더 깊이 파헤쳐 보십시오. 우리의 피부는 단순한 껍데기가 아니라 거대한 사회기관입니다. 표피 아래 수백만 수용체가 특정 신호, 다른 생물의 접촉을 기다립니다. 누군가를 안거나 손을 잡을 때 몸은 진정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폭포를 방출하며 사회적 결속의 접착제이자 영혼의 자연 진통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해상도 화면이라도 온기나 물리적 압력을 모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심리학자들이 피부 갈증이라고 부르는 현상에 직면합니다. 이는 감정 영양 결핍의 심각한 상태입니다. 소셜미디어에 수천 친구가 있고 매일 수백 하트를 받는다 해도 생물학적 몸은 실체적 만짐의 굶주림으로 울부짖습니다. 과잉 가상 연결과 실체 접촉 결핍의 모순이 만성 신경 긴장을 만듭니다. 뇌는 혼란 속에서 고경계 상태에 빠지며 불안과 불안을 증폭합니다.
마치 장난감으로 가득한 차가운 요람에 버려진 아이처럼. 더 나아가 물리적 상호작용의 사라짐이 인류의 공감 능력을 침식합니다. 공감의 가장 원시적 형태는 물리적 공명입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보고 어깨에 손을 올리면 그들의 몸 진동이 당신에게 전달됩니다. 급한 호흡, 긴장된 근육, 공포의 떨림을 느낍니다. 이는 뇌가 연민을 구축하는 실체 데이터입니다. 그러나 화면을 통해 타인의 고통은 빛나는 픽셀로 평평해진 2D 이미지입니다. 우리는 동료의 비극 앞에서 무감각한 관객이 됩니다. 악의가 아니라 촉각과 물리적 현존을 통한 연민 활성화 메커니즘이 무효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보지만 아무것도 느끼지 않습니다. 세계는 우리가 보는 다큐멘터리 시리즈가 되고 참여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불하는 대가는 창조 지능의 퇴화입니다. 인류 문명 역사는 망치, 끌, 펜을 쥐고 점토를 빚고 철을 단련하는 손으로 세워졌습니다. 우리의 지능은 두개골 안에 있지 않고 손가락 끝에 있습니다. 손의 정밀 운동과 언어, 논리사고 발달 사이에 밀접한 연결이 있습니다. 물질 제작을 멈추고 가상 상징 조작으로 전환하면 깊은 지능, 신체의 지능을 잃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토착민인 젊은 세대를 관찰해 보십시오. 그들은 화면을 번개처럼 조작하나 펜 제대로 쥐기, 신발끈 묶기, 간단한 기계 도구 사용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는 단순 서툴러움이 아니라 뇌가 비물질 환경에 적응하며 재구조화되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기계적으로 역진화하며 디지털적으로 순진화합니다. 그러나 손의 섬세함과 분리된 뇌가 돌파적 창조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수동 소비자, 발명가가 아닌 기계 운영자가 될까요? 디지털 세계의 매끄러움은 저항의 교훈을 빼앗습니다. 실제에서 물질은 관성, 무게, 반대를 가집니다. 조각상을 만들려면 돌의 결에 맞서야 하고 손편지를 쓰려면 펜을 누르는 힘을 써야 합니다. 이 저항이 인내, 노력, 한계를 가르칩니다. 반대로 디지털 세계는 모든 마찰을 제거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즉각적, 부드럽고 무노력입니다. 결과는 작은 현실 어려움 앞에서 무너지는 약한 영혼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물질의 거칠음과 마찰로 자신을 연마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유리 케이지 속 생물로 길들입니다. 진화 역사를 보십시오. 야생 늑대는 큰 뇌와 날카로운 감각을 가졌으나 인간에 길들여 개가 되며 두개골 크기가 24에서 30% 작아지고 생존에 필요 없어 감각이 무뎌집니다. 현대 인간도 유사 과정을 겪으나 길들이는 주인은 더 우월한 종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든 알고리즘과 편의입니다. 우리는 본능의 날카로움, 감각의 풍부함을 안전과 편의로 바꿉니다. 이 단절이 기이한 현상을 초래합니다. 우리는 신체를 짐으로 느낍니다. 가상세계에서 날고 순간 이동하고 정체성을 바꿉니다. 그러나 실제로 돌아오면 고통스럽고 느리고 결함 많은 육골 덩어리에 갇힙니다. 물리적 신체 혐오가 증가하며 가상세계로 완전 탈출 추세가 생깁니다. 이는 전례 없는 실존 위기의 싹, 자신의 생물학 거부입니다. 그러나 자연은 잔인한 지혜로 불균형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습니다. 땅과 피부에서 지지점을 찾지 못한 잃어버린 손가락은 주인 마음을 핥히기 시작합니다. 현대 심리질환, 불안장애, 우울증, 무의미감은 유령사지의 고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결핍된 구조, 온도, 충돌 세계를 그리워하며 아픕니다. 우리는 진화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한 방향은 디지털 고치에 더 깊이 빠져 신체 위축과 촉각을 불필요한 유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인류를 데이터 클라우드에 연결된 뇌로 만듭니다. 다른 방향은 감각의 의식적 반란, 물질로의 귀환입니다. 이는 기술 포기가 아니라 제 위치, 도구는 손의 능력을 확장해야지 대체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모든 전원을 끄고 정원으로 나가보십시오. 나무를 사진 찍어 올리려 하지 말고 거친 껍질을 만지며 그 아래 흐르는 생명 수액을 느끼십시오. 사랑하는 이의 손을 잡되
영상을 찍지 말고 손목 맥박, 독특하고 복제불가한 생물학 리듬을 느끼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충격적 진실을 깨닫습니다. 실제 세계는 어떤 8K 화면도 미치지 못할 찬란하고 복잡하며 격렬한 것입니다. 실체적 만짐을 잃는 대가는 삶의 가장 풍부한 맛, 완전한 현존의 맛을 잃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든 손가락을 깨우지 않으면 언젠가 손을 내려다보고 그것이 자신의 것인지 인식하지 못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은 낯선 도구, 어색하고 행복을 쥐는 법을 모르며 검은 유리의 공허를 스치기만 할 것입니다. 그때 인류가 은하계를 정복한다 해도 우리는 우주에서 가장 고독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광활한 공간에 떠다니며 존재를 확인할 무언가를 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고독은 손가락 끝에 그치지 않고 조용히 확산되어 뇌의 구조 깊숙이 스며듭니다. 그곳은 쇠퇴하는 작은 은하처럼 비유됩니다. 당신의 뇌를 상상해 보십시오. 무한한 어둠 속에서 별처럼 번뜩이는 신경세포가 폭발하고 원거리 준성처럼 에너지를 떨며 시냅스 다리로 연결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인공빛의 시대에 이 내적 우주는 희미해집니다. 촉각의 단절은 단순히 나무 껍질의 거칠기나 타인 손의 온기를 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은 인식 퇴화의 신호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의 단순 존재, 꺼져 뒤집혀 테이블에 놓인 상태라도 가 작업 기억 용량과 인식 능력을 감소시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블랙홀처럼 사고 자원을 빨아들이며 디지털 신호를 기다리게 하여 물리적 실제 대신 분산된 상태로 만듭니다. 진짜 범인은 장치가 아니라 조작되는 고대 생물학 메커니즘입니다. 손바닥에 빛나는 직사각형은 도파민, 뇌의 쾌감 화학물을 위한 교묘한 함정입니다. 짧은 비디오 스와이프, 알림 소리, 가상 좋아요마다 즉각 만족의 파도가 일어나 조상이 음식 발견이나 사냥 완수 시 느꼈던 생존 메커니즘을 모방합니다. 그러나 이제 세계 최고의 행동 심리 엔지니어들이 이 시스템을 점령합니다. 그들은 끝없는 루프를 만들고 만족이 빨리 오고 빨리 가도록 하여 행복 임계치를 높입니다. 결과로 실생활의 소박한 기쁨, 두꺼운 책의 인내로 읽기, 이야기를 완전히 듣기, 이 무미건조하고 자극 부족으로 느껴집니다. 극강형신료에 익숙한 사람이 청담한 죽 한 그릇을 삼킬 수 없는 것처럼 더 위험한 것은 역사의 역순 길들임 과정입니다. 자부심 넘치는 야생 늑대처럼 수천 년 인간 의존으로 개가 되며 두개골 크기가 24에서 30% 작아지고 독립 사냥 능력을 잃듯 인류도 기술 생태계의 애완동물이 됩니다. 우리는 전화번호를 기억하지 않고 별이나 지형으로 방향을 찾지 않고 암산을 하지 않습니다. 알고리즘이 보이지 않는 주인으로 사야 할 것, 볼 것, 먹을 것, 사랑할 사람까지 속삭입니다. 수만 년 생존 투쟁으로 단련된 위대한 뇌가 가짜 안전 속에서 위축됩니다. 우리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도구가 우리를 사용합니다. 이 의존이 무서운 현상을 초래합니다. 우리는 정보 흐름 속 피난민이 됩니다. 한 번 터치로 인류 도서관에 접근하나 지식을 흡수하고 지혜로 전환하는 능력은 거의 제로입니다. 정신적 탐식이나 지적 영양실조입니다. 패스트푸드 컨텐츠가 마음을 채우나 뇌세포를 영향하지 않습니다. 수면이 파편화되고 기억 강화의 핵심 단계인 빠른 안구 운동 주기가 파란 빛으로 깨지며 집중이 사치가 됩니다. 옛 위인들 이백이나 사마천은 고요와 결핍 속에서 걸작을 창조했습니다. 지루함이 창조의 비옥한 토양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시간 공백은 화면으로 채워지며 영원히 자신과 대화하는 필수 고요를 죽입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손가락의 헤매임과 가상세계 의존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주적 규모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우리의 생물학적 신체가 본래 지구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 실제를 피하는 것일까요? 지구상 어떤 동물도 겪지 않는 생물학적 역설을 고려해 보십시오. 우리의 뇌는 불과 300만 년 만에 크기가 3배 증가했습니다. 이는 모든 진화 규칙을 거스르는 비정상적 폭발입니다. 이 지능을 대가로 우리는 산과학적 역설,
인간 출산의 고통과 위험을 치릅니다. 이는 역사상 무수한 어머니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왜 창조주가 종족 생존 대신 지능을 우선할까요? 고래는 더 많은 뉴런을 가졌으나 여전히 근육 힘에 의존합니다. 두 발로 걷기가 손을 자유롭게 하여 도구, 나중엔 스마트폰을 쥐게 했으나 척추 만곡 위험 80%, 무릎 마모, 골반 변형으로 내장 압박을 초래합니다. 우리는 만성요통의 유일한 종으로 중력에 맞서 직립하려는 생물의 명백한 설계 오류입니다. 털없는 맨살 피부는 동물계의 기이함으로 빙하기 추위와 태양 자외선에 취약하여 옷과 불에 의존합니다. 복잡한 언어 능력조차 청광구조 하강으로 다른 영장류보다 질식 위험이 높습니다. 우리의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빨리 위축되나 유인원은 게으름에도 힘을 유지합니다. 우리의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 전환 효율이 낮으나 세포 수리에 집중하며 순수 물리적 힘 대신 수명과 사고를 위한 타협처럼 보입니다. 이 모든 이질성은 인류를 진화의 외부인으로 그립니다. 다른 환경을 위해 설계되거나 보이지 않는 손에 개입된 생물처럼. 대담한 가설에 따르면 생명은 우주에서 뿌려졌거나 유전자 교배 결과거나 의식이 다른 차원에서 다운로드된 프로그램으로 뇌는 그것을 운영하는 하드웨어입니다. 이 맥락에서 데이터 클라우드, 클라우드로의 몰입은 비물질 존재 상태로의 무의식적 노력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리적 신체의 고통스러운 한계에 묶이지 않는 곳, 화면 위 헤매는 잃어버린 손가락은 고향 그리움의 표현, 땅이 아닌 별 사이나 우주의 잊은 코드 속 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원이 무엇이든 지금 우리는 이 행성, 이 신체에 삽니다. 물리적 실제를 거부하고 가상으로 도피하는 것은 승화가 아니라 퇴행입니다. 허무적 디지털에 녹아들지 않으려 의식적 저항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주의경제 시대의 가장 귀한 자산인 집중력을 되찾는 전쟁입니다. 해결책은 기술 버림이 아니라 질서 재구축입니다. 의도적 지루함에 익숙해지십시오. 내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마음이 혜성처럼 자유로이 방황하게 하십시오. 그 고유한 공간에서 원초적 아이디어가 나타납니다. 느린 일을 강제하십시오. 두꺼운 책 완독, 손의 세밀함을 요구하는 수공예 배우기, 잉크펜으로 일기 쓰며 펜총 마찰 느끼기. 반대 의견과 대화하며 논쟁이 아닌 사고 경계를 넓히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보다 창조입니다. 배운 것을 다시 쓰고 토론하고 실체 경험으로 적용하십시오. 실체 경험을 거치지 않은 지식은 우주먼지처럼 흩어집니다. 실제 세계는 편집된 사진처럼 고통스럽고 거칠고 불완전하나 유일하게 우리가 사는 곳입니다. 당신의 손가락이 차가운 유리만 스치지 않게 하십시오. 흙에 더럽히고 가시 상처 느끼고 불의 열기와 눈의 차가움을 느끼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별에 잃어버린 자손이라면 이 여정의 의미를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은 뼈와 살로 완전히 체험하는 것이지 모방 화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삶의 끝에 당신의 기억이 무감각한 이진 데이터 문자열이 아닌 진실하고 생생하며 장엄한 감각 서서시가 되게 하십시오. 이 마음의 어두운 구석과 인류 기원을 탐구하는 여정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지식의 길을 밝히는 연구자들과 사상가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텍사스 대학교의 에이드리언 톤톤과 동료들에게 스마트폰이 인식 능력에 미치는 충격적 발견에 감사드립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애나 램부케 박사님께 디지털 시대 도파민 메커니즘 해명에 감사드립니다. 영국 왕립학회의 뇌 길들임 연구에 기여한 분들, 그리고 기술 비전에 대한 월터 아이잭슨의 요약에 감사드립니다. 산과학적 역설 연구의 홀리 던스워스와 과학자들께 감사드립니다. 피부 진화 연구의 니나 자블론스키, 언어 구조 위험의 테큼세 피치, 미토콘드리아와 해부학 미스터리의 자이디, 리버맨, 미국 국립보건원 그룹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프랜시스 크릭과 생명뿌림 이론 지지자들께
지구 대기를 넘어 기원을 찾는 대담함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조용하고 끈질긴 헌신은 미지의 바다에서 인류를 이끄는 등대입니다. 추가로 네이처 휴먼 비헤이비어의 헬레나 하트만 박사와 동료들께 촉각결핍의 심리신체 영향 메타 분석에 감사드립니다. COVID-19 기간 사회적 만짐 결핍 연구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스마트폰 사용과 체성감각 피질 변화 연구에 프랑코 바자와 알베르토 펠레티께 뇌와 우주구조 유사성에 감사드립니다. 펜스퍼미아 이론의 최근 증거, 오사이리스 렉스와 하야부사 2 미션을 제공한 과학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분들의 노고와 사회에 대한 헌신이 지식의 지평을 넓히고 있습니다.